기온은 서울이 6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0도를 보이겠습니다.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 민주당 반응에 대해서 보수 야권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왜냐? 법원이 조국 전 장관 영장 기각을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됐다면 보수 야당은 조국 전 장관의 유죄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한국 사회에서 구속은 엄청난 낙인입니다. 구속은 붙잡아 두고 수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조국 영장 기각을 판단한 법원은 한편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습니다. 별도 보도자료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도 했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구속해서 수사하라는 정도인데 왜 앞질러 나가 유무죄를 판정하고 죄질의 상태를 따지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구속된 피의자가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 한 해 200명 정도 된다고 하지요. 그만큼 엉뚱한 사람의 자유를 속박한 셈입니다. 그래서 형사법은 가급적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사안은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용수처 모습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용수처에서 김용민이는 지금 국회 본회의장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지금 문희상 의장 주변을 에워싸고는 의장석에 진출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호권이 발동된 것 같기도 한데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경호권이 아니라 질서유지권이군요. 질서유지권이 발동됐고요. 문희상 의장 지금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사회자석으로, 의장석으로 이동할지 주목되고요. 네, 국회 상황은 이렇게 일촉즉발 상황입니다. 한 주가 다 갔습니다. 벌써 금요일인데요. 2019년의 마지막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자, 연말에는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 오늘도 7시까지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용수처장 김용민과 함께하는 김용민 라이브 출발하지요.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505. 자,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2019년의 마지막 금요일. 네, 시작할 텐데.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아, 그래요. 2019년 우리 정상근 기자한테는 어떤 해였습니까?
2019년은 저한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해였네요. 아유, 좋습니다. 그거는. 네. 일이 없어서 뭐 많이 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이 있는 게 더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네. 정상근 기자와 김용민이에게 올해는 네. 돼지해였습니다. 네. 왜 또 엮으십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어서 또 네네. 슬펐던 한 해기도 했고요. 예. 다행히 저희에게는 이동중지 명령이 떨어지지 않아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면 방송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오영호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네, 이 서울 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오늘 새벽 1시쯤 이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에 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했고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라는 혐의,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네. 검찰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가 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루어졌다라면서 이 조국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반면 이 조국 전 장관 측은 당시 파악 가능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또 감찰 자료 폐기는 작성 후 1년이 경과해서 청와대의 일상적 패턴에 따라서 폐기가 된 것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덕진 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정무적 판단에 해당한다라는 이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 쪽의 해명을 받아들인 셈으로 언론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은 또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기소된 점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는데요.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형사 관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새벽에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권덕진 판사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의 죄질이 나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원래 이제 검찰 쪽에 보낸 원문 그리고 이거를 축약한 언론을 향해서 낸 일종의 이제 보도 자료 같은 형태가 있는데 이 검찰에 낸 원문에는 뭐 그렇게 해석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정작 기자들한테는 그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하다, 뭐 그런 식으로 그 문자를 보내가지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나갔었습니다. 아니 그 정확한 의중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저기 죄질이 나쁘면은 구속해야지 왜 그 풀어줍니까? 네, 검찰도 그렇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권덕진 판사님의 참 마음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는 나왔죠. 제가 오프닝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 방송인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프닝에서 말해놓고 몰랐던 것처럼. 아니 잠시 좀 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호랑이도 나무에 오르면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호랑이가요? 네, 호랑이가 원래 나무 원숭이 아닙니까? 호랑이띠입니다, 제가. 네, 조심하십시오. 제가 개띠입니다. 자,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는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을 하면서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어서 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이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은 직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게 이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이 된 것 같다라면서 이 꽤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공보준 측에도 인권 수사를 위해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양태들은 지양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 상황 한번 짚어보죠. 본회의가 다시 열렸는데 지금 대치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선거법 통과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이제 그 상정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네네. 원래는 오후 3시부터 본회의가 소집될 예정이었는데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에 모여서 이 펼침막을 들고 이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반대를 하고 있어서 네. 본회의가 이제 개회되지 못했었습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질서 유지권을 발동을 했고요. 이어서 본회의가 개의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선거법 표결을 먼저 하고요.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대한 이 무제한 토론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이 4더하기1 협의체에서는 이 원내대표급 모임을 갖고 이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된 이 표단 소옥에 나섰는데요. 이들은 표결에 붙일 경우 이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인데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50.7, 부정적인 평가가 45.9 이렇게 나왔고 2020년 총선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정부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다. 여기에 54.3%가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 실정 심판이 맞다. 36.4%. 보수 야당을 심판하는 성격의 총선이다. 58.8%가 동의했고 보수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보수 야당 심판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은 31.8 이렇게 나왔습니다. 총선 지역구 투표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 30.5, 자유한국당 18.3, 바른미래당 1.7, 정의당 3.1 이렇게 나왔고요. 총선 비례대표 투표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 25.2, 자유한국당 18.6, 바른미래당 2.8, 정의당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안 찬반과 관련해서는 찬성이 41.9, 반대가 35.7,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 찬성 63.2, 반대 29.3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43.9, 자유한국당 21.2, 정의당 8.5, 바른미래당 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를 상대로 해서 유선전화 RDD 그리고 3개 통신사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통해서 2,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유선이 7.4, 무선이 92.7. 자, 그래서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전화 면접 조사로 했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조사를 했군요. 응답률 17%였고 조사 일시는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닷새 동안이었습니다. 깔끔하게 했죠?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네. 중앙 여론조사 심의. 네. 야, 뭐 한번 어렵네요. 한 건 하려고 했다가 네. 한 건 하려고 했다가 괜한 말을 했습니다. 네.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진행자답죠? 역시 다릅니다. 네. 네. 자, 그래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서 또 반발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밤 이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중대한 독소 조항임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었습니다. 네. 기존 법안에 없다가 이 4더하기1 협의체 합의 과정에서 이 더해진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이 검찰과 경찰 등 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를 할 때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알게 되면 곧바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대검찰청은 공수처가 이 검찰과 경찰로부터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수사를 할 경우 과잉 수사 내지는 부실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네. 또한 공수처장과 공수처 소속 검사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만큼 청와대와 수사 정보를 공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문회 당시 공수처에 대해서 국회 논의에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그 일부 언론은 윤석열 총장이 그러려고 했지만 이 독소 조항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반발에 나섰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검찰은 오늘 또다시 이 공수처와 관련해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이 소규모의 공수처에서 이 전국 단위의 검찰, 경찰 사건을 다수 이첩받아 간 후에 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을 할 경우 사건
암장 그러니까 은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면서 이를 견제할 장치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특히 검찰은 이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의 상급 기관이나 반부패 수사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면서 이 검찰과 경찰의 사건 암장 여부를 감독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보고를 받겠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부 조직 체계에도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할 경우에는 사건 은폐의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검찰이 이런 이유를 들어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연한 경우가 검찰에게는 없었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김학의 사건이 있었죠. 네. 아니 본인들은 그렇게 지연해 놓고 말이죠. 사건 암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면서 그 남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공수처가 설치가 될 경우 검찰과 공수처 간의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들을 보면요. 그래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검찰이 그때 반발하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기 국민들한테 호소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 검찰이 그동안 사건 암장했을 때는 뭐 국민들이 제 머리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해도 뭐 한 귀로 듣고 흘리면 그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말이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면 그럼 당연히 공수처에 넘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네. 왜 독소 조항이에요? 네, 이문정 검사가 그렇게 검찰의 입장을 비판했었는데 네네. 이것은 이제 조직 이기주의의 반로이다라고 일축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이 너무 많았나요? 저는 좋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아무래도 그러나 저러나 출연료는 똑같기 때문에. 네,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이 세월호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47명을 2차 고발했습니다. 네. 이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그리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난달 15일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이 40여 명을 고소고발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 전 감사원장 그리고 기무사 참모장들 그리고 해경, 정치인 등 47명에 대해서 2차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 대상자 총 47명 중에는 그 1차 고소고발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도 같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기무사의 유가족 사찰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이 형법상 업무 방해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추가 제기됐습니다. 네. 이 청와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축소 조직한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황찬현 전 감사원장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직권남용과 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네.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박근혜 전 대통령,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이 청와대와 특조위 관계자, 정치인 등 20여 명, 그리고 세월호 참사 구조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해경 관계자 15명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침착하게 자리를 지키라라는 이 선내 방송을 했던 이 세월호 선원 강모 씨를 포함해서 3차 고소고발을 내년 1월 말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단한테 그 고발한 거예요?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요. 검찰 수사단이 수사를 맡게 될 텐데 네. 이 3개월 시한을 정해놓고 활동하고 있는 검찰의 세월호 특별수사단 수사 진척이 있나요?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수사가 있었다라는 뉴스가 들어왔는데 네. 그런데 이미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 중인 이준석 선장에 대한 수사가 어제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복역 네. 중이라면은 재판이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한 달 보름이나 지난 이제야 이거 출범한 지요. 네. 이준석 선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이 좀 늦어 보인다. 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 특수단은 어쨌든 이들을 소환해서 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 경찰의 구조 상황과 이 사고 신고 경위 등을 자세히 물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한 특수단은 이 장훈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과 법률 대리인을 고소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지난번 우리 김용민 라이브에 나왔던 세월호 그 유가족 네네. 희생자의 아버지 두 분 말씀은 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대해서 검찰 수사단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기대에 때, 부응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럴 때 좀 공수처가 제대로 잘 서 있었으면은 네. 검찰이 아니라 다른 조직에 좀 의탁을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그 아버지들이 말이죠.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정말 그동안 우리 검찰이 할 일을 제대로 못했구나.
반성하면서 더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 참 수사를 제대로 안 할 것이다라는 기대에 부응하고 있단 말입니다. 답답합니다. 네. 네. 자, 정상근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KBS 교통정보센터 가볼까요?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모임이 많은 연말 금요일입니다. 그만큼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남사에서 오산까지나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 정체고요. 신갈에서 서울 요금소까지도 막히고 있습니다. 또 달래내국에부터 반포까지 속도가 떨어지고 부산 방향으로는 충청권에 차가 많은데요. 먼저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 동탄 분기점 부근 정체고요. 이후 목천에서 옥산 분기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북대구 부근에서는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 끝났지만 7km간 정체 계속되고 있고요. 서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송악나들목 부근 4중 추돌 사고 처리 끝났고요. 여파가 겹쳐서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서평택 분기점부터는 서평택 분기점부터는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가 되고요. 비봉 부근에서 용담터널까지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고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으로 조암에서 송산 휴게소 부근까지 12km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때는 이제 사용에 대해서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기저귀를 쓴 것으로 알려졌고 그 후에 김종민 의원은 문희상 의장의 허락을 받고 다녀왔고 권성동 의원 역시 주승용 부의장의 허락을 구하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본권의 문제 아닙니까? 예, 그 생리적 문제인데 그걸 갖고 당신 그것 같으면 내려가라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허락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오가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걸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당수 언론들이 법원 결정문에는 없는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을 넣어서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김남국 변호사는 죄질이 나쁘다는 말이 진짜 판결문에 결정문에 들어갔나 찾아봤더니 법원 전문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그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저는 새벽에 꼭 하나 이걸 지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처음에 이 영장 기각 사유가 보도가 되었을 때 죄질이 나쁘다라는 그런 표현이 언론 보도로 막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각 사유 이런 게 진짜 들어갔나라고 하면서 좀 찾아봤었는데요. 나중에 법원에서 나온 그 전문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더라고요. 지금 제 앞에 있는데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그런 표현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 표현을 아예 그냥 만들어내버린 것인데 과연 이런 언론 보도가 이런 보도가 적절한 것인지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보도 자료에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법원 결정문에는 죄질이 나쁘다 이 표현은 없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고위공직자보험죄 수사처 공수처 법안 최종안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노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노했군요. 우리가 벌벌 떨어야 합니까?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노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은 검찰이 이야기한 것을 대단한 팩트인 것처럼 받아쓰는데 이건 팩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와 관련해서 검찰이 첩보를 입수했다면 당연히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
만약에 알리지 않고 자기들이 수사하면 불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노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받아쓰기도 하고 또 언론은 또 이거를 뭐 대단한 어떤 그 뭐 팩트인 것처럼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만약에 대노했다는 것을 기사화하려고 노력했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서 아주 벗어난 겁니다. 자,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거는 좀 고위공직자 관련해서 즉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와 관련해서 어떤 첩보가 있다면 검찰이 이런 첩보를 입수했잖아요. 당연히 공수처에 알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알리지 않고 자기들이 수사했다.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건 불법이에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법을 막자. 자유한국당이 이토록 극렬하게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나온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검찰이 잘하고 있는데 검찰 위에 또 다른 권력 구조를 만들려 하느냐. 공수처 설치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네요. 자, 들어보시죠. 이 공수처는 지금 현재 검찰 위에 또 하나의 옥상 5격을 만드는 그런 권력 구조인데 지금 검찰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뜻을 깊이 보면은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찾아봐도 제가 어쩌저기 좀 늦게까지 봤는데 지금 나온 거를 무소불위예요. 두 번째는 입법, 사법, 행정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첩보부터 보고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하는 중에라도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공수처.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독선이고 독주고 독재로 가는 길이고 그렇다면은 대통령 외에는 여기 손을 못 대는 기구. 이거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네, 지금 국회 본회의장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는 의원 지금 보니까 이은재 의원 보이고요. 박명재 의원 보이고요. 저기 박대출 의원 모습도 보이네요. 자, 근데 말이죠. 지금 회의를 방해를 하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일 텐데 지금 이은재 의원이 키를 쓰고 막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의 진출을 의장석 진입을 지금 막고 있는데 지금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은재 의원이. 네. 국회 선진화법 저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의장석을 점거해서 문희상 의장의 진입을 막고 있는 양상입니다. 5시 32분 상황입니다. 사흘 전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맹비난했죠. 좌파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야비해졌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제 문희상 의장을 직권남용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다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나는 자리였는데 긴급 회동을 마치고 나온 심재철 원내대표, 제1야당 원내대표도 완전히 패싱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의장께서 지금 이건 나서실 일이 아니다. 여야 간에 지금 원내대표끼리 지금 협의를 해서 그런 다음에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제발 나서지 마시라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회기랄지 안건 순살할지 이런 부분들이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내용도 몰랐었고 의장이 이걸 소집을 한다고 해서 단지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면 그때서야 지금 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야당 원내대표도 완전히 패싱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쌍용자동차 복직 예정자 47명 복직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사측으로부터 무기한 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쌍용차 복직 예정자들은 돌아오는
내년 1월 2일 11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요. 사측은 쌍용차 지부 즉 노동조합에 한마디 언질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통보 전이나 아니면 통보 이후라도 회사 쪽에서 뭐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뭐 통보를 받을 내용도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방법 없이 그냥 노사가 그 합의서라고 하는 종이 쪽지 하나로다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상태죠. 여기서 이제 노사 합의서라고 하는 게 그 이제 기업 노조 말씀하시는 거죠, 노가? 예, 맞습니다. 네. 이게 경영상의 이유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뭐 쌍용자동차 포함해서 자동차 산업이 좀 위기는 사실이에요. 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제가 엊그저께 뉴스에서 본 것 같아서 질문드린 건데요. 쌍용자동차가 위기가 최근에 발생된 건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사실 계속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47명에 대한 이 부서 배치 문제는 그거와 다르게 올해 현장 기능직의 정년 퇴직자가 50명이에요. 김용민 라이브.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오늘 3시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화면을 보면요. 국회 직원들이 의장석 쪽으로 진출을 해서 문희상 의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리드를 제치고 문희상 의장을 지금 방금 의장석에 착석을 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선을 뚫고 의장석에 착석한 문희상 의장. 이제 곧 회의를 시작할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면서 문희상이 조국이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지금 손팻말을 의장석에 던지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 의장석을 봉쇄한 채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있고요. 국회 직원들이 지금 문희상 의장 주변을 에워싸면서 회의 진행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삥 둘러서 있네요. 문희상 국회의장,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섰고 이런 가운데 극한적인 그런 대립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독재가 시작됐다.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런 손팻말도 들었고요. 자, 국회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D의 바람 듣겠습니다. 국회가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예고도 없이 어디서 온 거니 소리도 없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도 없는 것 처음부터 나에게 온 걸까 왜 마주친 걸까 내 마음속에 기억 속에 보란듯 들어와 하나가 돼버려 섞이고 또 감싸고 나 안아버린다 두려웠을까 무서웠을까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고 다시 쳐봐도 그 바람은
귀의 속 맘의 속 속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새벽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언론들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논란이 또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 새벽에 검찰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검찰 수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두 분과 함께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주경제 법조팀장 장용진 기자, 박지훈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두 분은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또 호흡을 한 팀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자, 지금 우선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야기에 앞서서 국회에서 지금 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진입을 차단했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국회 선진화법, 국회법 이거 뭐 계속 위반하네요. 네, 예. 그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조례되면 뭐 한 범죄가 2개, 3개씩 되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게 상습범이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게 처벌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지금이야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공수처법이 많이 통과되면 모두 공수처에서 다루게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예. 그렇죠. 지금은 뭐 검찰에서 계속 지금 기소도 안 하고 미루고 있습니다만 네. 공수처가 되면 저렇게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 그리고 저렇게 해서 실형이 선고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실형도 가능합니까? 하죠. 실형 가능하죠. 이 폭행을 아까 보니까 주먹이 좀 날아가는 모습도 언뜻 비치는 것 같았는데 네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글쎄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자, 국회의장이 지금 의사 진행 중이고요. 본회의 개의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임나연님, 자유한국당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0255번 쓰시는 분, 국회 폭력의 주범은 검찰입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수사 뭉개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상 검찰이 방조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이유 간단하게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직권남용죄였습니다. 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네. 금융감독원의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비위를 네. 여러 건 저질렀다가 발각이 됐는데요. 예. 자, 이에 대해서 청와대 특감반에서 감찰을 벌여서 계속 이제 조사를 했던 겁니다. 네. 4차례에 걸쳐서 이제 감찰 보고서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사표만 받고 내보냈다. 이것이 이 과정에서도 강제로 감찰을 중단시켰다라는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 범죄 혐의는 소명이 된다라는 것이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장전담 판사는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례적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예. 이게 언론 보도용으로도 뭐 배포가 되고 네네. 또 이 재질이 나쁘다라는 표현 그리고 소명이 돼서 뭐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표현. 네. 사실은 영장은요. 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느냐. 수사할 때 구속 수사를 하느냐 불구속 수사를 하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네네. 소명 여부를 하기에는 자꾸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 왜냐하면 본안 판단을 미리 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어쩌면 모범적으로 좀 쓰려 그러면 소명 여부를 쓰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아니면 뭐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정도만 기재를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기재한 게 조금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파악 가능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거나 유재수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감찰을 종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검찰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수사 의뢰를 하든지 왜 그걸 당신 차원에서 감찰을 멈추느냐?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은 어떻게 선택지가 3개라는 거거든요. 수사 의뢰, 아니면 감사원 통보, 소속기관 통보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는 게 이 조국 전 장관의 의견이고요. 특히 사안은 본인이 봤을 때 수사 의뢰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 통보도 가능하지만 소속기관의 통보가 가장 적절한 종료의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마나 중단을 한다 그러면 네. 통보를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3차례, 4차례 보고해가지고 이 3가지 안이 있으니까 결정하라고 했고 그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조국 전 수석 전 장관의 주장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적 판단이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판사가 이 범죄의 사실이 소명된다. 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말한 거는 뭐 어떤 의미로 봐야 제가 볼 때는 지금 판사님께서 지금 검찰의 반발을 상당히 많이 의식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최대한 검찰 쪽에서 반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문구를 되게 고심해서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네네. 사실 제가 처음 들어봤을 때는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있다길래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 판결문에서는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이 있는데 네네. 보통 이렇게 영장 같은 경우에는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굳이 쓴다면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보니까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뭐 공정한 뭐 행사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 법치주의 후퇴 이런 사정이 있지만 범행 당시 인식하고 있었던 비위 내용이라든지 그 사표를 제출받는 조치가 이루어졌다든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한 게 아니라든지 이런 점을 비춰볼 때 범죄의 중대성은 또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그 판사님이 검찰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검찰 네 말도 맞는데 그렇죠. 이 구속시키기가 좀 약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걸로 보여요. 네. 오늘 아침에 논란이 됐던 죄질이 나쁘다. 이 논란. 사실 처음엔 이게 검찰이 혹시 윤색을 한 게 아닌가라고 다들 의심을 했었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동부지법에서 그러니까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정식 결정문에 들어간 것과 언론에 배포하는 이 결정문 요약서를 다르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라는 부분을 요약하다 보니까 죄질이 나쁘고라고 한 것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해는 갑니다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물론 판사는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한다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라고 했을 거라고 그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뭐 군판사를 좀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기재를 합니다. 최대한 적게 기재를 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본안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예단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유죄라는 건데 유죄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냐 없냐 그 판단만 해주면 되는데 이 유죄라고 해가지고 다음에 본안 재판을 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은 최소한 해야 되는데 죄질이 나쁘다.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국회 상황 또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그러니까 이번에 4 더하기 1 협상 테이블에서 이제 합의를 본 선거제도 개편안 방금 가결됐습니다. 제적 295명, 재석 167명, 찬성 156명, 156명,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수정안 가결 선포됐습니다. 자, 국회의 경위들이 한국당 의원들 의장석 주변에서 이제 끌어냈고요. 이 과정에서 표결이 이루어졌고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통과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찬성 156명의 동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통과된 거죠. 이번 4월 15일 총선의 선거 룰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이슈. 중요한 이슈고요. 네. 뭐 아마 이게 이대로 계속 공수처법까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드네요. 공수처법도 잠깐 좀 얘기해 볼까요? 상정을 할 겁니다. 오늘 상정. 올리면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할 거고요. 그러면 30일 내지 31일 날 다시 이렇게 의회 본회의가 열리면 그때 저렇게 가면
표결이 바로 될 거고요. 아마 뭐 특별한 뭐 상황이 아닌 이상 지금하고 비슷한 수로 네. 찬성이 가게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또 주목되는 것이 지금 방금 통과된 법에 따르면 네. 선거 연령이 만 18살 의미가 있죠. 하향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거는 사실은. 사실 OECD 국가들 중에 대부분의 국가가 18살부터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 군 의무도 그렇죠. 18살부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원래 이렇게 그 조세라든지 군역의 네. 대가로 시민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사실 선거권을 낮추는 게 맞았습니다. 네. 이게 일치된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통상 고등학교 3학년. 거의 대학교 들어간 사람부터 적용이 될 거예요. 만 18세니까요. 만 18세. 그 생일이 지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긴 한데 대체로 보면 고3이거나 네. 이제 곧 대학 1학년이거나 대학 1학년이거나 고 무렵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 대학교 1학년 때 투표를 못했습니다. 저도 못했어요. 저희 때 다 20세였거든요. 만 20세. 그렇군요. 대학 네. 2학년 때. 대학 2학년, 3학년 때 한참 지나서 투표를 했었죠. 예. 자, 그리고 지금 그 국회 임시회 결정권도 표결 중인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분명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네.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이게 회기냐, 필리버스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과 관련한 이제 표결이 진행 중인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월 23일까지 하자. 1월 23일까지 그때까지 무조건 끌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안은 방금 부결됐습니다. 방금 부결됐고요. 지금 12월 26일. 12월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의 임시국회 회기 결정 방금 가결됐습니다. 역시 156명이 뭐 그대로입니다. 4 더하기 1 의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12월 28일이면 오늘이 27일이니까 내일 밤까지네요. 하고 그 다음 날 30일 정도의 표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루 쉬고 12월 30일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이 새로운 국회가 열려가지고 처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뭐 바로 시작이 되는 모양이죠. 그 패스트트랙 그 영화가 나와가지고 필리버스터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필리버스터를 할까도 의문이에요. 알았거든요. 해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다고 지난번 필리버스터가 크게 이렇게 반향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또 민주당 다른 또 여당 쪽에서도 또 같이 해버렸기 때문에 더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 좀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고 이제 한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재도입됐을 때는 아무래도 좀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시간을 많이 끌어서 막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기 때문에 관심을 못 끌 수 있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눈을 끌 수 있는 이목을 끌 수 있는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진작에 표결이나 토론에 뭐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게 맞죠. 방법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면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찬성 토론도 허용할까요? 뭐 근데 지금 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반대 토론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국회법에는 제한 사항이 없거든요. 원래 토론을 할 수 있는 국회법상 토론은 찬반 번갈아 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 토론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가 이게 의결을 뒤로 미루고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찬성 토론한다고 해서 의사진행이 확 진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결국 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관련한 이 통과도 시간 문제다. 처리도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관련한 수사, 이 감찰 무마 관련한 수사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영장 기각 직후에 송병기 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글쎄요. 이거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각이 나오자마자 바로 신청을 했는데 청구를 했는데 이거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국이라는 사람을 꼭 구속시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그때 구속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뭐 시작부터 아예 구속을 상정해 두고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한 게 아니냐 이런 사실은 범죄를 보고 특수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지금 수사했는 게 아닌가 이런 뭐 이건 의혹이 아니고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권에서 많이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병기 부시장 구속 영장 어떻게 뭐 집행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각될 것 같습니까? 기각이 사실은 또 이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아직 드러난 소명 부분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뭐 쉽게 뭐 구속 영장 발부 기각을 말하기는 좀 어렵고. 전 한편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 지금 국회 상황하고 검찰 상황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공수처법이 곧 통과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더기로 지금 영장 청구도 좀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 최대한 지금 여권을 압박하는. 여권 압박하고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구속영장 조국 영장 기각됐고 이 송병기 영장이 기각됐으면은 검찰은 굉장히 뭐랄까 탄력을 받을 수도 있었겠다. 발부가 됐으면 상당히 많이 탄력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더기로 또 청구를 하면서 이 법안까지도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지금 생각합니다. 검찰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 아니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검찰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개혁법을 만드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에 게임의 룰이 결정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장용진 기자, 박지훈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5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주인의 부모님은 선천성 시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아기 때 태어나서 보고 못 봤어요. 물론 아이들 얼굴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렇기는 한데 아르바이트나 간단한 일 말고는 일하는 게 힘들어요. 빠듯하고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